자, 리얼TV가 소개하는 진격의 OTT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매일 보시느라 피곤하신 분들께 오로지 영화 얘기만 하되 극장용 영화 말고 OTT에 깔려있는 수십, 수백 편의 영화 중에 이 정도는 봐줘야 교양이 될 수 있다 싶은 작품 한 편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양이는 안 되셔도 됩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있는 보스턴 교살자라는 영화인데요. 시즌 드라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깁니다. 한 편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소개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들 넷플릭스 얘기만 하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다른 쪽을 골랐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는 그냥저냥 이렇다 할 컨텐츠가 좀 없었죠. 그런데 단 한 편이 요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바로 강윤성 감독이 만든 카지노입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여기저기 서핑을 하다가 찾은 영화죠. 자, 일단 배우가 좋습니다. 영국 출신 배우 키라 나이틀리가 거의 원톱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낯이 익은 성격파 배우 크리스 쿠퍼가 같이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연쇄살인범, 연쇄 납치범 얘기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2023년작이고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이야기는 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1962년, 1963년입니다. 물론 거의 60년 전 얘기죠. 제목처럼 미국 보스턴이 무대입니다. 미국 동부의 중심 도시죠. 주인공인 로레타 곧 키라 나이틀리는 보스턴의 유술가인지 레코드 아메리칸의 기자입니다. 이 여성이 불만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이 생활부 기자라는 것이죠. 보호용품으로 어떤 것이 나왔는지 등등을 쓰는 기자라는 건데요. 물론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1960년대 초반에는 그다지 조명받지 못하던 기자였습니다. 로레타는 사실은 사건 기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연히 신문기사 이것저것을 보다가 최근에 살해당한 여자들 사이에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사건 취재를 배당받아서 범인을 뒤쫓게 되죠. 그리고 곧 엄청난 사건, 이상성격의 연쇄살인범에 의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는 로레타 기자의 시선으로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영화는 반전을 이어가는데요. 범인이 이 사람이다 싶으면 저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이다 싶으면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범인은 그 모두가 아닐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대한 진실의 산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로레타 기자 그리고 그녀의 파트너인 진 콜이라는 이름의 기자, 여기서는 캐리 쿤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두 명의 여기자는 살인자에게 보스턴 교살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영화 제목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1960년대는요, 미국 사회가 한마디로 들끓었었던 시대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죽었었죠. 베트남전은 확대됐죠.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 모두 암살당했습니다.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이 극도로 벌어지던 때였고요. 그걸 고치려고 애쓰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로레타와 진 콜 두 여기자가 직장 내에서 유리천정을 뚫고 사건과 기사를 배당받는 과정들, 또 경찰서와 사건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 남자들에게 받는 시선들 등등의 모습을 통해서 여성 인권을 포함해 인권의 역사가 얼마나 지난했던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왜 이때 이런 얘기를 2023년 지금 꺼내든 것일까요? 세상이 흉흉해지면 이상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법이죠. 아니면 거꾸로 이상한 사건 몇 개가 세상을 극히 흉흉하게 만듭니다. 보스턴 교살자는 지금의 미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셈이죠. 우리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최근 40대 여성 사업가 납치 살해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지면 사람들이 인면수심이 되죠. 보스턴 교살자가 최근 유독 돋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1968년에 리처드 프레이셔라는 이름의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당시 쟁쟁하던 배우들이 나왔는데요. 토니 커티스, 헨리 폰다 등이 나왔었죠. 근데 이때 영화는 연쇄살인사건의 범인과 형사의 숨막히는 심리전, 추격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성 중심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범인의 실체였는데요. 실제 사건을 더 많이 윤색한 것이 1968년 영화였고요. 이번 2023년 영화가 오히려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영화를 찍었습니다. 자, 보스턴 교살자와 비슷한 영화로는 2007년에 데빗 핀처가 만든
조디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벌어진 연쇄살인범 얘기였고요.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 스파이크 리가 만든 썸머 오브 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연쇄살인범 얘기였습니다. 우리 영화로는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이 같은 류의 영화겠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상해지면 흉흉한 사건이 잇따릅니다. 예수 시절에도 그랬겠죠. 물고기 떼가 죽음을 당했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주변을 살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동진의 진격의 OTT였습니다.